하나의 작품으로 내놓은 것인데 6,930만 달러에 낙찰됐어. 안녕.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사피 프로그램을 통해 NFT 세계로 항해를 떠날 세일러 은나라고 해. 나도 이 항해선에 탑승한 디디라고 해. 나는 이 항해를 함께 이끌어갈 캡틴 루디움의 쿤지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어를 쓰면서 오프닝을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지? 조금. 우리 루디움에서는 자유라는 키워드를 처음이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크립토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NFT를 배우면서 경험할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들의 배경, 지위, 출신보다는 평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서 각각 나 자신과 상대방을 더욱 주목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씩 크립토라는 세상을 경험할 건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신의 가장 어울리는 모습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첫 번째 시간은 NFT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당연 NFT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더 배우고 싶어서 온 거겠지. 오늘은 NFT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짚고 앞으로 NFT와 관련된 세계관을 알아보고자 해. 요즘 정말 NFT라는 얘기가 시중에서 엄청 많이 들리잖아. 맞아. 코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로 만든 그런 계약서가 있다곤 하던데, 근데 그게 사실 처음 들어서 정말 헷갈리더라고. NFT라는 것은 풀네임으로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도 해. NFT는 고유성이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유성이라는 것이야. 고유성은 단 하나인 것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거든. 기존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 화폐나 금, 기름 같은 거, 혹은 많이 여러분이 들렸던 비트코인, 이더 등 이러한 자산은 실물 경제에서 상호 간의 교환이 가능해. 예를 들어 우리는 10,000원이라 부르는 그 화폐를 10개의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고, 또 10,000원을 이렇게 빌려주고 다른 장수의 10,000원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 기름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50리터의 기름은 옆집한테 빌려주고 다시 50리터만큼의 기름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 기름은 다른 거잖아. 하지만 NFT는 이 세상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교환이라는 개념이 없어. 단 하나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NFT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었거든? 근데 아직도 조금 헷갈려. 실생활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걸로 하나만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 나 지금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까 쿤즈의 이야기를 봤을 때 NFT가 그냥 영화 티켓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영화 티켓에서 보면 날짜랑 시간, 그리고 이게 좌석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 시간만큼 그 티켓에 나와 있는 자리는 내 것이니까 나만의 자리 같은 거,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 매우 좋은 비유야. 내가 이 영화 티켓을 갖고 있으면 그날 그 시간대만큼은 내 것이 될 수 있잖아. 그것처럼 내가 한 NFT를 만들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 세상에 나만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유일하다는 가치가 생기고 자산의 가치가 생겨. 아, 그렇구나. 이제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이 NFT라는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나눠보자. 방금 얘기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의 이미지를 NFT화 시킨다면, 다시 말해 고유화를 시킨다면 하나의 자산으로 변하게 돼. 이것을 오늘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할게. NFT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시 중 하나는 비플의 The First 5,000 Days라는 작품이야. 이 작품은 비플이라는 아티스트명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웬켈만이 2007년 5월 1일부터 5,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온 것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내놓은 것인데 경매가가 6,930만 달러에 낙찰됐어. 6,930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하나로 한 8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와,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야?
사실 그림이 너무 비싼데 생각했던 것보다?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까? 이 NFT 작품이 세상에서 유일한 거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말일 텐데 그래도 정말 높은 가격이네. 나는 이 비플의 작품이 그 본연 예술의 가치와 함께 NFT의 고유화 때문이라고 생각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복제가 불가능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그럼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뒤에서 곧 설명해 보도록 할게. 현재 온라인상 NFT 마켓플레이스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한 번쯤 들어가 봤을 오픈시를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그림과 작품들이 있지. 익스플로어에 보면 미술 작품부터 수집품,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NFT가 올라와 있고 이것들은 판매되고 있어. 오픈시에 이 올라와 있는 작품들을 하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 작품은 보어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라는 시리즈야. 흔히들 BAYC 혹은 베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루한 표정의 유인원 모습을 컨셉으로 만 개의 베이시 NFT를 민팅했어.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특성과 배경은 차후 우리가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오픈시에 올라와져 있는 이 NFT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고자 해. 상단에는 작품명이 나와 있고 소유자, 판매 기한, 그리고 시작 가격 이런 거래 기록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어.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NFT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 거래 기록들이 블록체인에 다 있는 거야? 이걸 그럼 어디서 관리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한번 짚고 가보자.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끼리 연결되어 있는 형태야. 그 말이 무엇이냐면 각각 블록에는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이 집합된 정보 집합체로 보는 거야. 이 정보 집합체인 블록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사용자들은 누구나 정보들의 집합인 블록에 저장하고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회사 서버망, 또 포털 서비스의 서버망들이 있잖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어. 그런데 블록체인은 다수의 컴퓨터, 이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 노드가 같은 정보들을 같이 저장하고 있어. 이 노드들은 서로가 연결되어서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 공유도 같이 하고 있거든. 한 노드가 만약에 이 정보를 위조하려고 하였거나 다운이 돼가지고 망가졌다 이렇게 쳤을 때도 다른 노드가 계속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블록체인 상에서 이 정보의 위조라든지 해킹의 위협에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지. 이러한 특성이 있는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NFT를 저장해 놓고 있어. 그럼 이 시점에 궁금한 게 있는데 다수의 사용자들의 네트워크로 정보를 검증한다고 쿤즈가 말했잖아. 그럼 그 검증자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방금 이렇게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이 블록체인에 참여한 컴퓨터들이야. 이 컴퓨터들을 사용하는 이 유저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체인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처리해 주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고 또 정보 처리를 위한 계산 등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거든. 거기서 보상을 받게 돼. 그 과정을 우리는 채굴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참여해서 채굴하고 그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화폐로 받는 거구나. 오픈시에 가보면 이 작품과 관련된 이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거든. 이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의 코딩 언어로 관련된 내용을 입력한 뒤에 거래 시장에 내놓는 거야. 스마트 컨트랙트? 그건 그럼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계약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 이 오픈시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 자체이잖아. NFT라는 것은 이 이미지와 이 안에 담겨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작업 과정을 거치는 거야.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방법은 오픈C에서 민팅을 하게 되면 오픈C 자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서 작품을 올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직접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 NFT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중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상에서 코딩을 얹어서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모두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해당 NFT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 이력이라든지 디지털 파일의 저장 위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나타낼 수도 있고, 베이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NFT가 총 몇 개가 발행되었고, 어떤 소유자 지갑 주소에 저장되었고, 또 어떤 지갑 주소를 거쳐왔는지 이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 그 NFT라는 게 거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성이 돼 있고, 또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 관한 내용, 저장 위치, 아니면 몇 개째 발행을 했다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 맞아. 정확한 표현이야. 이제 NFT가 어떻게 생긴 건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 NFT는 고유성이 있는 모든 것의 디지털 변환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이미지들 안에는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동된 결과물일 것이고, 이 세상에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 맞지? 고수인데 고수야, 고수. 다음 시간에는 이 NFT가 디지털 세상, 크립토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모두들 안녕.